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1인 1표 시스템이고 자본주의는 1원 1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마띠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는 철저하게 개인화되고 실존적으로 평등하고 자기 실현을 통해서 자기가 성숙해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성의 기능이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것을 자본화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적 불평등을 만들어내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극심해지죠. 이것은 욕망의 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약속할 수 있도록 통합 가능한 세계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이 얘기예요. 직무의 본질과 기능을 고위 공직자들에게 알려서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권자인 우리가 그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앵글로색슨 모형으로 가서 미국화된 이중화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중화.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이 번 사람들과 돈을 먹고 죽을래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이중화된 사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이 빈민층은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왜? 지금 한 끼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정치가 뭘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꿀 가능성이 없어요. 이중화된 사회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표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투표도 잘 안 해. 뭘 모르니까 투표가 필요한지도 몰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심각해요. 유럽 대륙 국가들도 점점 그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각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의 본질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해서 너 이거 해. 네 임무는 이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건민내의 비전이기도 하고 주권자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살아있으려면 탐욕을 억제하는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 각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것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이곳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내쫓으면 됩니다. 그런 구조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질서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뭘 말하느냐? 교육과 의료와 주택 같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삶을 제약하는 것은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시장에 맡기더라도 완전히 정부가 통제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은 시장에 함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시장이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도 시장에 맡기고 의료도 이제 의료 파탄이 났기 때문에 언제 의료를 민영화할지 모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어요. 의료가 민영화되면 완벽한 이중구조가 됩니다. 이러면 돈 있는 사람은 오래 사는 온갖 처방을 다 받으면서 오래 살고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병원을 가지 못해서 그냥 질병 앓다가 죽는 겁니다. 미국과 영국이 그 꼴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교육, 의료, 주택 이 세 가지는 시장에 맡기지 않는다. 민영화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주택은 민영화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규제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의료는 철저하게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교육도 국가에서 감당해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카 키무라님, 네, 소장님, 사모님,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 사랑이 함께하는 한가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맨날 하는 얘기인데 2시간이 또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빨리. 제가 강의를 왜 하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진실한 정치란 무엇인가? 문재인처럼 하면 안 되고 조국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걔네들이 이 표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뭘 하려고 탁현민이 나와서 뭐 또 책방에서 무슨 쇼를 하고 뭐 무슨 짓을 하는 모양인데 가짜는 짓들이에요. 문재인의 얼굴이 이 공중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그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도 맞듯이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걸 어떻게 봐주고 있냐고. 자기는 뇌물을 먹지 않았다? 자기는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다시는 이런 소리 하면 주샤 대기를 올려붙여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느냐. 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의료 민영화 절대로 용납하서는 안 됩니다. 이 국제적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을 오면서 이게 딱 정착돼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걸 지금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사는 데는 병원에 잘 안 가잖아. 그렇지만 의료보험은 굉장히 많이 냅니다. 우리처럼 영세민 가난한 이 유학생들은 거의 안 나죠. 그래도 거의 안 내는 나 같은 사람은 의료 혜택을 뭐 120% 받아요. 의료 시스템이 우리와 훨씬 달라가지고 80년대엔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80년대 독일처럼 못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풍부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질병이 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도 다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원하는 때에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해요. 경영이라는 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시장이 개입해도 되고 어디까지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구성원들의 이성의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예요. 구성원들이 마음껏 이성의 기능을 발휘해서 지금 특검 법안을 내고 무슨 법안을 내고 무슨 법안을 냈는데 우원식 이 녀석은 싫다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하자는 거야. 추석 지난 다음에 하자는 거야. 아유, 저런 놈이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가 완전히 비극적으로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누가?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건민대에 꼭 가입하세요.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리더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놓으면서 그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때 대전환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문재인은 너무너무
잘못한 거예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실존과 자유. 이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 못합니다. 왜? 명령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실존주의적 삶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기도 하죠. 실존하는 인간은 평등하지만 노동하는 인간은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플랫폼, 모듈, 네트워크,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성취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사회적 성과를 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나라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책임은 문재인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고위 공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예요. 문재인이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윤석열을 몰랐다? 어떤 놈인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다 과거에 다 자료가 나와. 그런데 그것을 조사도 안 해봤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쌩 거짓말을 하는 거를 다 눈 감아준 게 누구야?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정치란 무엇인가? 내가 마지막에 이 책에서 썼습니다. 생명의 원칙, 조건의 원칙, 제1계명은 신뢰를 확보하라. 어떤 놈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개수작을 하는 놈을 신뢰하겠어요. 윤석열을 뽑아서 후임자로 만들어 놓고 희망을 나누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은 뭘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저 자기 지지율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지지율이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결국은 꼬꾸라졌죠. 그래서 조직 운영 플랫폼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비전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중장기적인 목표이자 미래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 소위 문바들은 박병석이 검찰개혁 다 막았다고, 문통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감싸더군요. 네, 그 다 빌어먹을 놈들입니다. 정치 검찰개혁을 박병석이 막았대. 돌아버리겠네.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검찰개혁을. 박병석이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려고 시도한 게 없습니다. 그 손석희가 묻잖아. 왜 안 했냐고.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 퇴임 대담에서 손석희와 대담에서. 아니, 권력기관에 그 잠금장치, 견제장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힘. 나는 정말 유능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너무 무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엔터테인먼트로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울 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는, 끝까지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역량 요소들이 뒷받침해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제 강의가 길어졌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강의 안을 만들 때는 여기까지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강의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막 떠올라. 그래서 막 잔소리 하다 보면 길어져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폰 알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